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인 2017년 5월. 이 전 대표 모친이 4년 만에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판 강남 도곡동 우성아파트가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 또는 그 가족이 투기성 목적으로 산 차명 아파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986년 지어져 당시에도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아파트를 팔았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던 시점입니다. 문제는 당시 해당 아파트는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거주용이라고 신고돼 있었는데 이 전 대표의 모친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해당 아파트는 1억 6천만 원대의 임대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전 대표의 모친은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당시 용덕리로 주소지를 옮기기를 반복했고 해당 아파트는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이 전 대표가 신고한 재산 목록에도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더구나 이 전 대표가 모친의 주거용 아파트라며 도곡동 아파트를 재산 목록으로 신고하기 전인 2000년과 2001년도 이 전 대표 모친이 보유한 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 2,68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했을까요? 그런데 그 2002년도에 그 후보자님께서 이제 재산 신고 사항을 보면 이 모친의 이제 재산을 거주용으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동시에 다시 그 모친의 채무로 임대 채무 증가로 인해서 채무가 1억 6천만 원이 잡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친께서 거주용으로 샀다고는 그 집에 전세를 승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거주용이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까? 아마 동생 말을 듣고 그대로 신고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 동생이 했던 거래 행위여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거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동생께 듣기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거부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팔아라. 그래서 빨리 팔고 세금을 냈고요. 그 일로 동생네 가족과 지금까지도 관계가 서먹해져 있습니다. 해명 자료를 좀 더 볼까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후보자의 셋째 동생 이계현은 2001년 8월 시골에 모친 당시 74세를 서울에서 모시기 위해 모친의 명의로 동 아파트를 2억 6,500만 원에 매입, 전세 1억 6천만 원 승계 조건 하였음. 당시 삼성화재 보험에 근무하던 셋째 동생 이계현이 모친을 모시겠다고 하였으나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함. 후보자는 2004년 총선 과정에서 동생에게 조기 매각토록 권유하여 2005년 3월에 매각하였음. 3년 7개월간 모친 소유. 동생 이계현 씨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산 집이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 이계현 씨는 당시에도 이미 도봉구 창동과 강남 대치동에도 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주택자였던 셈입니다. 도봉구 아파트는 2002년 2월에 매매했고 강남 대치동 아파트는 2016년 5월에 매매했으니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모친을 모시기 위해 도곡동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해명, 거짓말이었던 것 같죠? 다름이 아니라 그 총리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 하실 때 네. 강남의 우성아파트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뭐지요? 강남 도곡동의 우성아파트요. 그때 모친께서 4년 만에 2억 원 시세 차익 받았다라고 해서. 저희 동생이 네네. 저희 동생이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가 판 적이 있습니다. 그쵸. 어머니 명의로. 네네네. 저희 셋째 동생이 네.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가 판 적이 있습니다. 네.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 동생분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샀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서울 생활을 한사코 거부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 근데 동생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동생도 나이를 먹고 이제 65이 넘은 사람인데 동생이 뭐 하는지를 형이 다 압니까? 아 그래요? 그럼 그때 말씀하셨던 건 확실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않으신 거죠? 아니, 확실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예. 동생이 뭐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아, 그때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답변 아니, 예. 하여튼 예. 그 당시에 저도 몰라서 어머니가 뭐 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 동생이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샀다.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들었어요. 네네. 더 이상은 제가 모르고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궁금하시면 동생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동생의 살림을 무슨 수로 압니까? 아, 근데 그때 답변해 주신 게 있었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요. 그 당시에 그 동생분이 이미 2주택자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동생한테 물어보라고요. 그걸 동생이 무슨 수로 압니까? 지금 저에게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 동생의 부동산 무슨 사고 파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압니까? 근데 그때 청문회 때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그 그건 내 당시에 그렇게 기억하는 대로 내가 답변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드리는데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세금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증여세 내셨습니까? 동생이 그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안 내신 거죠, 또 그때?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도곡동 우성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냈는지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여세는 그때 내셨답니까? 어떻게 하셨대요? 예? 증여세요. 그때 증여세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아파트의 증여세요? 네네네네. 그 아파트의 증여세를 제가 내요? 아니, 그게 냈는지 그때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총리님께서 그때 그 후보자 시절에 그건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아니 이거 보세요. 벌써 7년 전 얘기인데 전화 끊어도 되지요? 아니요. 그 질문할 게 좀 더 있는데요. 아니 너무 턱없는 질문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그럼 제가 한번 찾아뵈면 어떨까요? 그런 일로는 오시지 마세요.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미 이상합니까? 7년 전 청문회 기록을 한번 보시든지요. 청문회 기록을 다 봤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걸로 확인하면 되죠. 그 당시에 왜 화를 내십니까? 근데 대표님께서 동생의 부동산 거래를 제가 알 수가 없지요. 그게 오히려 저는 뭐 이런 기회에 해명이 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계열 사장님께서 좋으냐 나쁘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이 먹어서 독립해서 사는 동생의 자산 거래나 심지어 가족 관계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청문회 때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이계원 사장님께서 대표님의 재산 관리를 해주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사실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시니까 이런 질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이상 아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아는 게 없어요. 그래, 필요하면 우리 동생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에 물어보시라고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아는 게 이계원 사장님 없어요. 연락처를 좀 찍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건 동생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